특히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파워게임을 잘해야 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투자랑은 조금 다른데 우리 인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5살 이전에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냥 그때 그거 왜 몰랐을까?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지? 졸라 중요한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던 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이 35살이지 계속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자, 1번 친구 관계를 너무 넓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다 잘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새학년이 올라가면 멀어지는 것처럼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떠나간다. 근데 이거를 막 붙잡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매몰차다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더 역효과가 납니다. 제 주변을 보면은 더 역효과가 나. 그러니까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원수지간이 됐다. 사소한 걸로 졸라 싸워가지고 원수지간이 됐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땡큐다. 왜?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더 좁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좁히고 알찬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싸우지도 않고 멀어지는 건 땡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 깨달았던 게 뭐냐면 너무 다 내 주변에 있을 줄만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계속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너무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역효과가 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까먹습니다. 두 번째, 너무 양보하지 마. 이게 내가 졸라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좀 들어주면 나중에 나한테 더 큰 게 오겠지. 큰 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도 보답을 해주겠지. 안 한다니까. 그 보답을 안 해. 그 사람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도 지금 가장 빡이 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인데, 부장이 주말 당직을 대신 서달라는 거야. 주말 당직을. 언제? 금요일에 대신 서달라고 하는 거야. 주말이 내일인데 대신 서달라고 한다. 나는 약간 고민하고 주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잠깐 나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속으로는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빼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고마워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막 고맙다고 하면서 하면서 자기는 가.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 근데 나는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 나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통수를 더 쳐. 호의를 베풀 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호의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랫사람인데 내가 해준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 너가 해준다라고 생각 안 해. 이 새끼 그냥 족밥이구나. 이 새끼 그래. 역시 내가 대단하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사회생활 할 때 이 파워 균형, 요거를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남자들 중에서 이 파워 게임을 본능적으로 인식을 잘하는 이 수컷들이 있어. 요게 있는데, 제 회사 선배 중에 한 명이 좀 이거를 잘 인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옆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저 사람, 저런 이렇게 좀, 나보다 직급이 높고 좀 선배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멘트를,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하면은 나는 그냥 웃으면서 이럴 것 같아. 넘기거나, 대화를 해주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작은 사소한 것도 파워게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다 처단합니다. 존나 처단을 해야 돼. 차단을 해야 됩니까? 차단 작전을 써야 돼요. 초반에. 특히 남자들은 명심을 해야 돼. 나보다 젊은 친구들아 명심을 해야 돼. 원숭이 사회예요. 여기서 파워게임이 미묘하게 된다니까.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그렇고, 특히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파워게임을 잘해야 돼. 안 된다? 이게 난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더 비참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 난 파워게임을 물론 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난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게 싫었어. 멘탈과 시간을 쏟는 게 싫었어. 기본적으로 이 파워게임의 기본은 뭐냐면 너무 호의를 베풀지 말라 이거야. 호의를 베풀면 돌아오겠지가 아니야. 이 게임에서는 뭐냐? 너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뭐냐? 늙은 여우들을 조심해. 2번이랑 약간 파생되는 건데 어딜 가나 이 늙은 여우 새끼들이 있어. 늙은 여우들을 조심해야 돼. 얘네들이 말이 달콤하거든. 내기의 캔디를 막
뿌려. 아침마다 뿌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타임은 여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앞에서 뭐 쌍욕을 하거나 뭐 졸라 막 뭐 와일드하거나 마초 같은 사람들이 차라리 나. 마초들 요새 다 사라졌죠. 어째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나. 근데 막 조용히 막 호인인 척 허허허 막 이런 사람들이 존나 조심해야 돼. 진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런 거지. 주변 얘기하는 거지. 주말에 나 그 사람 너무 착해서 다행인 것 같아. 막 이런다니까. 아니야. 그거 졸라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늙은 여우들이 겉보기로 막 싸나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거기 간 거기 때문에 너를 결과적으로 2번이랑 마찬가지인데 존나 착취하려고 해. 결과적으로 착취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애들을 존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너를 지켜줍니다. 자본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너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1부터 뭐 끝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언제? 네가 그냥 존나 힘들 때. 근데 여기에 금전적인 힘듦까지 더한다? 파이낸셜 버든까지 더해지면 졸라 힘들어집니다. 엄청 힘들어져. 하지만 모든 게 힘들어졌는데 돈이 있어. 제가 한번 마법의 이 단어 같은 걸 연구해봤거든요. 이 문과충으로서 한번 연구해봤는데, 자, 모든 불쌍한 단어 앞에 좀 불쌍해 보이는 연민이 느껴지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는 할머니,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만 세 글자만 붙이면 좀 느낌이 달라져요. 뭔지 아세요? 돈 많은이에요. 돈 많은. 돈 많은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그러면 뭐지? 약간 이렇게 된다고. 돈 많은을 다 붙여보세요. 대학교 뒤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밥에다가 참치캔과 김을 먹고 있는 대학생, 복학생. 근데 돈이 많어. 이러면 또 느낌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돈이 많으면 뭐 행복을 얻냐 뭐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거의 뭐 그 링 바깥으로 막 튕겨 나갈 때, 그럴 때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가드가 머니일 수 있습니다. 자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선배, 회사 선배인데 저랑은 거의 좀 연관성이 없는 직군이고 팀도 완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는데 붙어 있었어. 책상을 이렇게 두고 거의 자리가 거의 붙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저를 되게 어떻게 보면 후배고 나이도 어린데 존중을 해줬어. 그 형님네 팀이 와해가 됐습니다. 와해가 되는데 내가 봐도 존나 처참해. 씨발 뭐 어떻게 몇 달 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막 뭔가 이 일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연말쯤 되니까 싹 다 정리를 하고 막 너네들 어디 갈래 이러고 완전 존나 소모품 취급한다. 내가 이거 보면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야 진짜 심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때 그 형님이 졸라 힘들지.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내가 내년에 어디서 일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 형님이 마지막 가게 옆에 분과 하는 얘기를 들었지. 야,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는다. 딱 이런 거. 회사나 팀이나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지켜주지 않습니다. 날 안 지켜줘. 근데 지켜주는 건 뭐냐? 그 형님이 그때 광진구에 그 구축 대형 평수를 샀어. 갭 투자로 샀어. 근데 그게 날 지킬 수도 있다. 그런 말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담보가 되잖아. 내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상 내 이름이 써져 있고. 돈이 너를 지켜주지 뭔가 회사, 직책, 저 사람 제가 했던 말로 내가 정말 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형님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퇴사하고도 몇 년이 지났지만 그 형님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자, 그리고 그냥 계속 할게. 이거 중요해. 이성은 좀 만나봐야 돼요.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자아실현 졸라 우선이다. 꿈, 뭔가 이루고 자산, 몇 억 모을 때까지 안 만난다 아무도. 그러다 이상한 애가 다 가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이 5년 넘게 거의 한 10년 차 이 덕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성을 보는 눈이 조금 미달인 상황에서 사고가 납니다. 특히나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 여자들 중에서 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쓰레기가 있지만 여자들의 그 무서운 여자들이 있어. 남자들한테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자의 심리를 간파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정말 이 여자가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정신적으로 막 그리고 막 물질적으로 다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볼 줄 몰라서 그래. 선구안이라고 하죠. 공을 볼 줄 모르는 거야. 먼저 날라오는 공이 어떤 공인지 몰라. 왜? 안 쳐봤으니까. 타석에 서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반대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만나봐서 이 데이터가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좀 있어야 돼. 주식 투자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없이 처음에 딱 왔는데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나쁜 사람인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랑도 비슷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잘 구별이 안 돼.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타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연타를 쳐맞지 말자가 저와 제 어떤 그 친구들 같이 뭐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불문율이야. 이거 1번이야. 연타를 쳐맞지 말자.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연타는 언제 맞냐면 일이 안 될 때의 얘기예요. 일이 좀 안 풀릴 때. 뭐 인생이 계속 우상향곡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안 풀리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저도 안 풀린 적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도 있고 잘 보세요. 얘가 정말 크리티컬한 한방 때문에 한순간에 페이스가 꺾여가지고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했는지 아닐 거예요. 보통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같이 옵니다. 일정 시차를 두고 따다닥 온다니까. 그래서 연탄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프로 테스트 보면서 막 프로 복서 한다고 나갔어요. 이제. 나와 다른 그 당시 프로 복서 형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난 연탄을 쳐맞는 거야. 근데 그 형들은 한 대 맞으면 그 다음 거를 최대한 허용을 안 하려고 해. 맞더라도 가드를 하면서 가드 위에 맞던가 아니면 스텝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한 대는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고 타격기를 할 수가 없어. 왜? 내 팔 길이랑 제 팔 길이랑 뭐 2배, 3배 차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맞아서 이거를 어버버 까는 순간에 연타를 또 맞는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 헤비급 막 무슨 마이크 타이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KO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연타, 예를 들어 최소한 2개, 3개 이어지는 그 연타에 의해서 마지막에 세기 때문에 낙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이 하나가 안 풀렸다. 여기서 딱 하나 터졌어. 요게 크리티컬이 터졌어. 그럴 때 이거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디서 연타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차가 있거든요. 그때 이 다음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2번째 거에서 못 막는다? 그러면 경기 말릴 가능성이 엄청 커집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닥칠 수가 있어. 안 좋은 일이 닥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요거 또 방어하는 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이면에 이 다른 것 중에서 또 터질 게 없나 잘 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게 하는 말이야. 나도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서 내 뭐 후손들이 볼 수도 있지만 내 젊었을 때 어떤 나의 지금 중요한 그 노하우랄까 뭔가 원칙 중에 하나는 일이 100% 잘 될 수가 없다. 우상향 계속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거를 연타를 허용하지 않는 선수는 롱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맞아야 돼. 보고 맞아야 돼. 보고 맞는다는 건 뭐냐? 정면으로 그 위험과 어떤 안 좋은 일, 그런 일에 배드한 이벤트에 정면으로 내가 맞서서 대응한다는 거죠.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고 있어야 돼. 스텝으로 빠지면 되지 않냐? 그것도 봐야 피하지. 봐야 스텝으로 피하지.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 일이 터졌어. 그러면 그 일도 명확하게 보면서 그 다음 거 터질 거 없나? 인생을 둘러봐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인생을 체크해봐야 된다. 오늘 크게 6가지 요약드리면 1번 친구관계에 너무 뭐 넓히려고 하지 말고 뭐 떠나가는 인연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라. 2번째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양보하지 마. 양보하지 마. 호의를 베풀면 제가 호의로 생각하겠지가 아니다. 쟤는 그냥 너를 존나 착취하는데 현안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성악설로. 자, 3번 늙은 여우들을 조심해. 여우들의 말은 달콤하죠.
자, 4번. 돈이 너를 지켜준다. 돈 뭐 치환할 수가 있죠. 여러 뭐 자산들, 에셋군으로 치환할 수가 있고, 이성은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성은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연타를 쳐맞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요런 느낌 괜찮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제안을 주세요. 제가 물론 다 찍지는 않을 거지만 몇 개, 요런 거, 요럴 때, 요런 상황에서 뭘 봐야 되나요? 그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네 주민 같이 산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본 안녕.